여수 경도 리조트가 복합 리조트 1차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최종 후보지 두세 곳은 올 연말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직원이 위판 대금을 빼돌려 무리를 빚었던 고흥군 수협이 조합장 선거 잡음으로 어수선합니다. 금품 살포 의혹 등이 불거져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00일이 됩니다. 선체 인양보다 실종자 수습이 우선이라는 지적 속에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이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고흥과 완도 해역의 적조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앞으로 일조량이 증가해 고밀도 적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경도 리조트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하는 복합 리조트 1차 평가에서 후보지에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말 접수한 전국 9개 도시 34개 후보지 가운데 여수 경도를 포함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6곳과 경남 진해, 부산 등 모두 9곳을 카지노 복합 리조트 개발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여수시와 전라남도는 그동안 경도가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국내 관광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리조트 개발 목적에 부합하다며 선정의 당위성을 홍보해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쯤 이번에 선정한 9곳의 후보지 가운데 타당성 조사를 거쳐 두세 곳 내외의 복합 카지노 리조트 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여수시 화양면에 대규모 관광 위락시설이 들어섭니다. 여수시는 오늘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주식회사 오션포인트와 함께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일대 59만 제곱미터 부지에 1,400억 원 규모의 챌린지파크 관광단지 조성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 관광단지 지정을 시작으로 오는 2019년 12월 준공하게 되는 챌린지파크에는 집와이어와 스카이백스 등 각종 위락과 연수시설 등이 들어서며 신규 고용 창출,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경매 기록 조작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고흥군 수협이 이번에는 조합장 선거로 시끄럽습니다. 금품 살포 의혹 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옵니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조합원 1,600여 명. 수협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인 고흥군 수협의 조합장 선거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가 자신의 조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고 그 조직원들도 해당 후보자가 있는 자리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입니다. 금품 살포해가지고 조사받는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한 선관위는 조사에 들어갔고 최근 경찰도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투표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혐의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듯 관련 기관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혹과 더불어 혼탁, 과열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법 선거운동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후보자들끼리 서로를 감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상대방의 어떤 측근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감시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이렇게 교대로 불침을 수달시키신 날에 혹시 무슨 동거리가 있나 어쩌나 하고. 앞서 지난 2011년에도 사전 선거운동 논란으로 파행을 겪었던 고흥군 수협 조합장 선거. 각종 의혹과 잡음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감사원이 LF 아울렛 입점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청구를 종결 처리했습니다. 감사원은 LF 아울렛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제기한 LF 아울렛 입점 추진과 관련한 광양시의 특혜, 유착 의혹에 대한 감사 청구를 검토한 결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수사 제외권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 위법 부당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최종 종결 처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광주고법도 LF 아울렛 입점 반대 대책위가 광양시의 LF 아울렛 건축 허가에 반발해 공사 중단을 요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광양 LF 아울렛은 덕예리 부지 7만 8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설되고 있으며 현재 토목 80%, 건축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내일이면 꼭 500일을 맞습니다. 다음 달이면 세월호 특별법 배보상금 접수가 마무리되는데 오늘 팽목항을 찾은 정의화 국회의장은 예외 조항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란 리본과 깃발은 전보다 줄었지만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팽목항을 찾습니다. 실종자 9명의 수색을 중단한 지 9달이 지나서야 시작된 인양 작업. 실종자 가족들은 늦었지만 온전한 인양으로 가족이 돌아오길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양을 했을 때 우리 딸이 있을지 없을지 100%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공포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아직도 내 딸이 세월호 속에 있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 참사 500일을 앞두고 정의와 국회의장도 팽목항을 다시 찾았습니다. 분향소에서 헌화와 분향을 마친 정 의장은 팽목항에 남은 실종자 가족들과 만났습니다. 그 미수습자 9명이 수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 인양의 목적이니까 그렇게 되도록. 가족들은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는 실종자 형제 자매들의 트라우마를 호소하면서도 진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모두의 임대 지금까지 정부 지원 없이 보고책은 면허로 살았는데 임대료가 내가 알기로는 9천만 원이 돼 있어요. 또 다음 달 28일 마감되는 배 보상금과 지원금 접수를 실종자 가족들에 한해 연기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 가족을 찾고 나가고서 그러면은 갖다 그거를 논할 수 있는 조치가 되면은 갖다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정 의장은 특별법 예외 조항으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팽목항 시설 등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남 고흥과 완도 사이 해역에 내려졌던 적조주의보가 열흘 만에 적조경보로 대체 발령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고흥과 완도 해역의 적조경보 기준의 4배에 이르는 유해성 적조생물이 일부 관찰됐고 완도군 금일도와 생일도 주변 해역에서는 고밀도 적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앞으로 일조량이 늘면서 고밀도 적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이 해파리로 인한 어업 피해와 관련해 정부의 보상대책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남해안의 해파리로 인한 어업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기 전에 어업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데다 보상 범위도 확인이 가능한 것만 인정돼 실질적인 보상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상 범위를 확대해 해파리 주의보나 경보가 발생하기 전의 피해, 또 어획량 감소분까지 보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여수시 의원이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여수시 의원 48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큰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한 지인으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저희 여수문화방송이 오늘 창사 4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며 광양만권의 발전을 견인해온 중추방송사로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남해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첫 AM 전파를 발사한 지 어느덧 45년. 저희 여수문화방송은 1985년 FM 개국, 87년 지역 텔레비전 시대를 개막하면서 명실상부한 지역민의 방송사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여수시 교동시대에서 지금의 문수동 고락산 자락으로 이어진 45년 여수문화방송의 역사는 지역민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수 MBC의 높은 이상은 우리 지역의 자본심입니다. 우리 지역의 시청자는 여수 MBC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 지역민의 소중한 눈과 귀입니다. 지역민들의 여론을 한데 모아 일구어낸 여수 반도의 통합. 한국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선 광양 컨테이너 부두 개장. 미래 한국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건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전 세계에 알린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순천만 정원 개장 등 감동과 환희 그 격변의 현장에서 여수 MBC는 항상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질 높은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생명입니다. 지역에 뿌리를 두면서도 내실 있는 탄탄한 프로그램과 대영화가 필요합니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 급변하는 방송 환경 속에 올 한 해도 여수문화방송은 변화와 개혁이라는 명제 아래 광양망권의 힘찬 도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래 광역도시화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사회 약자를 배려한 따뜻하고 품위 있는 방송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역민과 희노애락을 함께해온 45년. 작년에 연륜을 갖춘 최고 품질의 방송사로 여수 MBC는 지역민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 선소 유적지 인근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여수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어젯밤 10시 반쯤 선소 주변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접수돼 하수구와 개퍼를 중심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당시 확보한 하수구 속 오물과 폐수 등을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정밀 조사를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 선소 유적지 인근에는 육상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하수구가 3곳에 설치돼 있으며 지난 13일에는 물고기 수천 마리가 집단 폐사한 바 있습니다.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합니다.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은 다음 달 3일 개회하는 제243회 임시회에 사회적 위기에 처한 지역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현재 청소년 복지지원법과 초중등 교육법 등에 따라 추진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학업 복귀에 집중돼 있어 이번 조례가 능동적 자아 실현의 주체로서 실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양에서 제38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 회장기 전국 태권도 대회가 8일 동안의 일정으로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제38회 한국대학연맹 회장기 전국 태권도 대회는 광양실내체육관에서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71개 대학교 2,2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겨루기와 품새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한편 이번 대회 개회식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광양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섬 응급 환자를 위한 이송 지원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전라남도가 구축한 섬 지역 긴급 구조 환자 이송 지원 시스템은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 119에서 가장 가까운 나르미선에 출동 요청을 하면서 진행됩니다.